여러분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지자체 현안은의 최혜진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의 16강 진출 탈락으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아쉬움을 달래줄 경기들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시안게임인데요. 오늘은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그곳, 인천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홍보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나는 인천에 살고 있다. 나에게 인천은 아버지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인천. 그리고 인천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을 이루어냈다.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시간의 힘으로 역사를 이룬 나의 인천. 나는 지금 인천을 말하고 있다. 면적 1029제곱킬로미터, 동서거리 192km, 그리고 남북거리 117km, 세계 제1의 국제공항, 세계적 수준의 국제항만세계 5대 사장교, 명실상부, 동북아 허브 국제도시, 그리고 경제수도의 오늘이 있기까지 280만 인천의 심장이 뛰고 또 뛰었다. 꿈, 그리고 땀이 하나가 되어 인천을 이루어낸 사람들. 인천은 이제 그들을 위한 도시가 되려고 한다. 인천에서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차일드 케어, 무상보육을 가능하게 하는 차일드 케어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에듀케어, 공평한 기회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에듀케어가 교육의 경쟁력을 키운다. 잡케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잡케어로 고용 기회를 확대해 간다. 태어나서 성장해 노후에 이르기까지 인천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과 함께하는 도시. 진정한 복지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인천이 있다. 인천이 그려가는 미래의 청사진. 주인공은 바로 사람이다. 경제복지의 도시.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국내 대기업, IT 첨단 산업과 해외 자본을 유치해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송도, 영종, 청라에 이르는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시대의 경제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구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를 이루어 강한 지역 기반을 다지며 국내외 우수대학을 유치해 새로운 지식 패러다임을 창출해내고 있다. 또한 인천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상생경제의 실현, FTA 시대의 물류허브로 경제수도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다.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자연, 무궁무진한 자연의 혜택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친환경 녹색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책에 대처하는 선진도시, 바로 인천이다. 21세기 인천은 평화의 교두보다, 환항회권의 거점 도시, 남북평화 교류 협력의 시작,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의 현장, 인천이다. 화해와 조화로 하나가 되는 거시경제를 완성하고 거대 아시아권 도시와 평화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인천. 통합과 소통의 도시. 인천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14 마침내 인천 아시안게임. 인천은 역사적 하이라이트를 이루게 된다.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에서 개양, 선악경기장에 이르는 신설 경기장까지 40억 아시아인을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세계인과 화합하는 인천이 아시아를 움직이는 도시로 비상할 것이다. 이제 인천은 다시 태어난다. 나의 도시, 내 아이의 도시 구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성장할 나의 인천 대한민국의 곳곳에 인천의 맥박이 살아 숨쉰다. 인천의 저력이 전해진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그 가능성을 믿기에, 그 저력을 알기에 나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다. 인천을 믿고 있다. 인천광역시. 지금까지 인천 홍보 영상을 보셨는데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 수도인 인천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문제, 두 번째는 인천 아시안게임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현안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들을 짚어보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국제적인 경제 거점 도시이자 전문 서비스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2020년까지 3개 지구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해 8월 5일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무역위원회를 열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자유구역 총 면적은 6,300만 평이며 송도, 영종, 청라, 세 지구로 나누어 2020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개발 비용은 총 14조 7,610억 원이며 이 가운데 한국토지공사가 3조 7천억 원, 인천광역시가 6조 7,420억을 부담하고 국고에서 3조 1,610억 원, 민자 및 외자 유치로 9,910억 원이 조달됩니다.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맡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8년, 2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며 지구별 주요 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송도지구에는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비즈니스 센터를 갖춘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를 목표로 1. 송도 테크노파크,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등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지식산업단지 2. 신약생물산업 등을 위한 첨단 바이오산업단지 3. 60층 규모의 국제무역센터와 컨벤션센터, 호텔, 백화점, 골프장, 문화센터 등을 갖춘 국제 비즈니스 센터 4. 7,900만 세대, 22,900명이 상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 등이 조성됩니다. 둘째, 영종지구에는 인천국제공항 지원 및 항공물류의 거점이자 해양관광 레저단지를 목표로 1. 인천국제공항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거산업 물류 국제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 2. 항공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물류산업단지 3. 호텔, 콘도미니엄, 해양수족관 등 각종 레저시설을 갖춘 국제적인 종합 리조트 등이 들어섭니다. 셋째, 청라지구에는 국제유일학과, 국제금융단지의 거점을 위해 1. 초고층 업무빌딩과 금융기관,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갖춘 국제금융시설 2.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화훼단지와 위락 및 스포츠시설 3. 새내개 골프장과 자동차 경주장, 테마파크를 갖춘 레저 스포츠 단지가 들어섭니다. 이 사업에 따라 자유구역 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는 3년간 소득세 법인세가 면제되고 그 뒤 2년간은 50%가 면제되며 관세도 3년간 면제됩니다. 또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와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각종 규제가 배제되고 1만 달러 한도 내외에서는 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그 밖에 부지 조성과 임대료 등이 감면되고 국공유 재산의 사용 및 수익이 허용되며 국제고등학교의 외국인 교원 임용 및 외국인 전용 병원 약국의 설립 등도 가능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아이패즈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이패즈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송도지구의 현안과 제3년 욕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설립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과 기존의 운영 방식에 따르는 비영리 방식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이 애초에 약속과는 다르게 이제 와서 영리병원을 취소하고 비영리병원을 검토한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배반 행위이고 주민이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경제적인 논리로서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가 법률 개정이 어려워지니까 하위 법령들을 개정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영리병원의 문제는 단순히 하위 법령을 개정해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지점에서 인천시가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갑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도 확인되고 있지 않은 지점이 있어서 영리병원으로 둘러싼 날선 대립은 쉽게 눌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리병원이 의료관광과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주장과 의료비 폭등 등으로 의료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고 이는 비단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가 이제 기대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고용 효과만 해도 4,000명에 이르는 것과 같이 인천 지역, 인천 경제지역을 비롯해서 인천 지역의 어떤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시작으로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영리병원은 파견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파견법은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하면 전문 인력까지도 그리고 기간의 제한이 없이 파견 근로자들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뜨겁게 가열되면서 인천시와 시의회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제병원의 설립 방향을 정해야 하지만 결정과 동시에 반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계의 의견들을 잘 듣고 상당히 인천이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안으로는 잘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영리병원과 관련된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일 인천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놓고 여야 인천시장 후보자들이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는 송도 영리병원 설립에 찬성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통진당 신창현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최근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질의에 회신혼 4가지 영역 10대 주제에 대한 답변서를 2일 발표했습니다. 여야 후보자들의 답변서에 따르면 수년간 논란이 되어 왔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문제에 대해 송영길, 신창현 후보는 반대, 유정복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후보의 경우 비영리 국제병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를, 유 후보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23일 기사입니다. 설립비 잃은 송도국제병원, 유정복 약발 안 먹히나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서 논란을 거듭하던 송도국제병원 문제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비영리 국제병원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송영길 후보의 송도국제도시 비영리 추진에 대해 반대하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정복 선거 캠프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메디칼 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송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송도 국제도시에 걸맞는 국제병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송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 기사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 부천지역본부는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는 25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교통공사 내 희망인천준비단 앞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송도 영리병원 설립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회원 50여 명은 집회에서 세월호 참사로 생명이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 정부는 생명이 아닌 자본의 논리로 운영이 되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한다며 자본이 우선시된 탓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듯이 영리병원도 또 다른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모든 시민의 건강을 앞장서서 챙겨야 함에도 상위 1% 시민을 위한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려 한다며 오는 7월 1일 취임식 이후 송도 영리병원 설립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희망인천준비단의 요구사항을 촉구하는 한편 유 당선인의 대응에 따라 집회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희망인천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문제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영리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비영리병원이라도 외국인한테는 많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모인 돈은 병원 시설과 사회복지에 다시 투자될 텐데 비영리라면 투자기업이 이윤이 많이 가져가는 형태이니 송도 주민일 경우 비영리가 좋을 것 같다. 아직 영리, 비영리도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경제청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반대 범시민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 의제, 아니 지역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제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송도의 영리병원 저지를 이뤄냄으로써 그나마 현재 의료음 체계를 지켜갈 것이냐라고 하는 관문에서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송도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의 입장을 명확히 6월 말 안에 밝혀줄 것과 7월 안에 인천시가 영리병원에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송도 영리병원에 들어오는 문제가 우리 국민의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현재 의료 체계에서는 우리가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를 포기해야 되는 많은 이 땅에 서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서민들이 사실은 전혀 치료받을 권리조차도 박탈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유정복 시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영리병원이 자칫 귀족병원으로 전락하거나 의료 민영화가 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송도 영리병원이 생기게 되면 송도 신도시를 비롯한 인천 전 지역에 내수시장이 활성화하고 고용료를 높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에 찬성하지만 그것은 귀족병원이나 의료 민영화와는 분명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송도 국제도시 내 영리법인 병원 유치를 놓고 각계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물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시민단체 등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기보단 양보와 타협을 거쳐 국익에 우선하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 G타워 문제입니다. 인천 송도 G타워는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건물이지만 곳곳에서 부실 시공이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3층 규모의 G타워, 삼각형 형태의 유리 외장을 갖추고 서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송도 국제도시의 대표 건축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2월 준공 이후 인천경제청과 유엔 산하기구, 금융기관 등이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건물 내부는 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어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막. 방수 기능도 부실해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치기 일쑤입니다. 여기도 항상 이렇게. 네, 근데 여기는 그냥 걸레를 이렇게 한 번 정도 닦으면 될 정도로 좀 덜해요. 2층이 제일 심해요. 지하 주차장은 결로가 발생해 방수 바닥재가 뜯겨 나갔고 샤워실은 배수가 안 됩니다. 지난 여름엔 에어컨에서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하자였다고 일부 몇 군데에서 떨어져가지고 호수가 제대로 이제 시공이 잘 안 됐던 거죠. 200여 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는 등 조경도 문제가 큽니다. 1,845억 원의 사업비를 들였지만 지금까지 270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를 우리 경제청에서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인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 건물인 만큼 앞으로 더 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실 공사에 이어 지타원은 화재에도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지타워에 대해 소방시설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스프링클러 불량 등 100여 건의 불량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타워는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의 초고속 건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해 지난해 5월 말 준공됐습니다. 특히 인천경제청사가 입주한 28층과 GCF가 입주한 12층 사무실은 천장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물이 새나와 청장 마감재인 텍스에 곰팡이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현재 천장 스프링클러 배관의 잔류수를 빼내고 텍스를 교체하는 등 하자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불량 등 대부분의 소방시설이 부실투성이라며 대우건설의 화자 보수를 요청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 등 공인예비 인증을 받은 G타워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GCF 사무국, UN 기탁 도서관 등 10여 개의 UN 산하기구, 외국인 투자기업 유라이프 솔루션 등이 입주했습니다. 계속해서 송도 워터프론트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보시겠습니다. 경실련, 송도 워터프론트 인천판 4대강 사업, 재검토 촉구라는 기사입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논평을 통해 송도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도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은 인천판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을 통해 주변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당초 목적을 잃고 이미 땅 장사로 변질됐다며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희망 인천 준비단은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송도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2,732억 원을 들여 송도 6809와 북측 수로의 물순환 연계 체계를 만들고 부진해 수로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에 따르면 당초 계획과 달리 2025년까지 수면적 6.04제곱킬로미터의 송도 6809 호수 북측 수로 1109, 호수 남측 수로를 미음자 모양으로 연결하고 조성된 수변에 해수욕장 복합 마리나 리조트, 수변 주거 단지 등 각종 시설을 짓는 내용으로 변질됐습니다. 공공기반 시설에 6,846억 원, 민간 유치 시설 2,056억 원 등 총 사업비도 8,902억 원, 4배 이상 증가했으며 결국 수질 개선은 사라지고 부동산 개발을 통한 땅 장사로 전락해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은 매우 흡사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인천시와 경제청은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5만 157제곱미터와 공원 65만 6,308제곱미터를 축소하는 대신 주택용지 6만 6,52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용지 44만 3,720제곱미터, 일반 상업시설용지 8만 6,552제곱미터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13일
경제청장의 주재로 열렸던 최종 자문회의도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파행으로 끝난 바 있다며, 하지만 경제청은 제기된 문제점의 검토,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0일 최종 자문회의를 통해 기본 계획을 마무리해 유 당선인은 부임 전까지 사업 착수를 위해 전반적인 조치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로 송도 1109 매립과 6809 기반시설 조성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8,902억 원이 소요가 되는 개발 사업을 민간 6기 인천시정이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실련은 인천도시계획위원회가 LNG 기지 개발 계획을 유 당선인 취임 이후 재정상 정해서 심의하기로 유보한 것처럼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 역시 차기 집행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유정복 당선인과 희망인천준비단은 재검토를 통해 송도 워터프론트가 인천판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터프론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워터프론트는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다. 아이패즈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경실련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이왕이면 보기 좋게 만들면 좋겠다. 이어 경실련은 타당성도 없고 막대한 재정 적자를 보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다. 인천 경실련의 강력한 주장에 인천시와 경제청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음은 제3년 6구 건설에 대한 기사입니다.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3년 6구 건설 사업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취임을 계기로 반전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3년 6교는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인천 육지를 잇는 세 번째 다리로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착공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진의 원인은 제3년 6교 개통 시 통행료 수입 손실을 입게 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운영사에 누가 어떻게 손실을 메워줄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손실보존금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하겠다고 확답을 주기 전에는 사업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인천시는 선착공 후협상 원칙에 따라 우선 공사를 시작한 뒤 손실보전금 부담 주체에 대해 추후 논의하자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손실보전금 비용은 국토부 LH 인천시가 공동부담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청라, 영종지역 아파트 분양 때 제3연 6교 건설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이미 5천억 원을 확보한 만큼 사업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LH는 그러나 인천시의 인수할 금액은 이자를 뺀 5천억 원에 한정해야 한다며 인수 시기 또한 공사가 시작된 후 기성신청 때 가능할 것이라며 인천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제3연 6교 건설 문제가 관계기관 협의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유 당선인은 실제로 지난 12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제3연 6교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24일 LH 본사를 방문, 행정고시 동기인 이재영 LH시장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제3연 6교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유 당선인의 희망인천 준비단 관계자는 제3연 6교 건설 사업은 국토부, LH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라며 국토부와 LH의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해온 유 당선인의 취임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패즈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서 하루빨리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현안인 인천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죠.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스타를 보고 싶습니까? (2014년 9월이) 오면 45억 아시아인 모두는 스타가 됩니다. 대한민국 인천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창입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문입니다. 300만 인천 시민 모두는 세계인이며 스포츠의 친구입니다. 인천이 축구, 육상, 수영, 태권도, 양궁 등 36개 종목으로 제17회 아시아 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는 그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태양력, 등력, 지력 등 자연의 힘으로 가동되는 6만 1000여석 규모의 주경기장. 환경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목별 각 경기장은 그린 스테디움의 미래를 보여줄 겁니다. 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을 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인천의 스포츠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IT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는 최첨단 기술에 의한 대회 운영과 스마트 기술을 통한 생생한 감동의 장이 될 겁니다. 손안에 잡히는 경기장의 모습과 함성. 인천의 스포츠는 생생 그 이상입니다. 스포츠는 문화입니다. 한국의 전통과 인천의 문화가 어우러진 대회 관련 엠블럼, 마스코트 등의 디자인, 스포츠 스타와 한류 스타를 포함한 여러 홍보대사 등 300만 인천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축제를 통해 인천은 아시아를 더욱 즐겁고 신나게 할 겁니다. 인천의 스포츠는 문화입니다. 아시안 올림픽 평회와 인천시가 함께 추진하는 스포츠 약소국 지원 프로그램인 비전 2014를 통한 인천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아시아 각국이 스포츠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것. 아시아 각국이 영원한 평화와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 인천의 스포츠는 나눔입니다. 당신만의 아시아를 펼치십시오. Diversity shines here.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영상을 보니 인천 아시안게임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총체적 위기라는 주제로 인천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 위기의 인천 아시안게임을 1. 프롤로그 2. 공사판 숙박시설과 3. 아낄 곳 쓸 곳 구별 못하는 행정과 경기장도 부실투성이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프롤로그입니다. 개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준비 상황이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지난 4월 말 준공한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여전히 이곳저곳 공사판이었습니다. 특히 주 경기장의 핵심 시설인 육상 트랙은 부실 실공으로 경기 한 번 하지 않고 다시 뜯어내야 할 판입니다.
시공된 트랙을 눈으로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대번의 최신 경기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경기장 관람석에는 가변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강심장이 아니면 도무지 앉을 엄두가 안 납니다. 부실은 가장 기초적인 경기장 시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선수단이나 관광객들이 묵을 숙박 분야에도 부실투성입니다. 신축 호텔의 경우 벌써 공사를 끝내고 방마다 환기를 시키는 여유기간을 가질 때지만 여러 호텔이 아직 공사 중입니다. 또한 호텔 주변에는 술을 마시거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도시 이미지 전파력이 강한 미디어 종사자들은 성인 방송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뒷골목 모텔에 숙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속은 더 골마 있습니다. 경기장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만도 수백억 원의 규모입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조직은 사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도 조직이 있고 경기장 등을 건설하는 지원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이 공동으로 꾸린 조직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인사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인천시 조직을 깔보기 있습니다. 인천 공무원들하고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 준비 상황을 보고하면서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조직위가 내세우는 가장 큰 개최 효과는 대한민국 및 개최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의 제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 상황이 뜯어고쳐지지 않으면 조직위는 바람과는 반대로 대한민국의 인천은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공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총체적 위기 인천 아시안게임 2 공사판 숙박시설. 인천 아시안게임 각국 선수단, OCA 관계자, 미디어 분야 등 주요 인사들이 머물 숙소가 모두 부실투성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인천 송도 국제도시 홀리데이 인 호텔, NHK 등 주요 외신, OCA 관계자 등 200명이 묵을 이 호텔은 아시안게임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건물 1층에 들어서자 마감 처리가 되지 않은 콘크리트 골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각종 공사 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객실안은 벽지만 발라져 있을 뿐 마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까다로워진 준공검사 등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대회일까지 호텔이 준비를 마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호텔은 또한 아파트 공사장 한가운데 위치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공사는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대회 기간 중에도 공사가 계속됩니다. 공사 차량이 오가면서 보도블록은 모두 깨져 있고 주변 유후부지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호텔 주변의 편의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마트나 음식점에 가려면 20분은 걸어야 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다른 아시안게임 협력 호텔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외신 관계자 200명이 숙박하는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은 이날 호텔 사다리차를 동원해 여전히 건물 외벽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바닥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휘발성 물질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런 냄새는 적어도 2달은 지나야 빠져야 될 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아시안게임 기간 중 절반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준공이 불가능한 호텔 건물 절반은 임시로 출입구를 막은 뒤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준공될 예정입니다. 절반은 여전히 공사 중인 호텔을 외신 기자 등이 사용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아시안게임 선수촌 미디어촌도 아시안게임 기간 중 공사판 2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선수촌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인천 9월 보금자리 주택 B1블록에서는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도 아파트 공사가 계속됩니다. 23일 해당 아파트는 외부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선수들과 외신 관계자는 바로 옆에 공사장을 두고 생활해야 합니다.
선수촌 담당 아시안게임 조직위 관계자는 안반이 나와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 B1블록을 선수촌에서 제외시켰다며 하지만 내년 3월로 입주 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공사가 불가피합니다. 외장 공사는 그때까지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를 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숙소 담당 조직위 관계자는 오늘도 걱정이 돼 현장에 나가봤다. 공사가 많이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호텔 측에서 공기를 맞출 수 있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숙소가 준공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지역 호텔을 찾는 등 대체 방안 마련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체적 위기 인천 아시안게임 3. 아낄 곳 쓸 곳 구별 못하는 행정. 경기장 곳곳에서 나타나는 부실 시공 문제는 돈 쓸 곳과 아낄 곳을 구별할 줄 모르는 행정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은 최저가 입찰 방식에 화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건설을 맡은 현대건설은 최저가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인천시는 2011년 아시안게임 예산 절감을 내세우며 5개 경기장 조성 공사에 대부분 최저 입찰제를 도입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때 최저가 입찰 등을 통해 1,000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공사비에 맞춰 공사를 하다 보니 값싼 자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안게임 기간 중 가장 많은 경기가 치러지는 육상 경기 트랙마저도 중국산 자재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2만 제곱미터의 롤시트를 까는 데 사용된 비용은 9억여 원. 이곳 롤시트는 중국의 한 회사에서 수입해 국내 업체가 시공했습니다. 이 같은 비용은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당시 대구시에서 롤시트를 까는 데 쓴 돈 18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대구 육상대회 경기장에는 이탈리아의 몬도사에서 제조한 몬도 트랙이 시공됐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몬도 트랙이 다른 트랙에 비해 탄성이나 재질이 좋다는 점 때문에 해당 롤시트를 선택했다. 육상 트랙은 선수들이 매일같이 달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 중국산을 쓴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천에 롤시트를 납품한 업체 이름은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세레머니에 따른 무리한 준공 맞추기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경우 준공식을 가진 뒤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식을 가졌고 결국 재시공이란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육상 트랙의 얼룩은 준공식 이후 잔디를 옮기는 과정에서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롤시트를 까는 작업은 손상을 막기 위해 가장 마지막에 이뤄진다면서도 준공 시기는 당초 정해진 기간에 따라 한 것이다. 무리하게 빨리 준공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위와 인천시 사이의 불협화음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육상 트랙을 재시공하게 된 표면적 원인은 두 기관 사이의 소통 부족입니다. 조직위가 준공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이곳 트랙을 재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이 두 기관 사이의 협의가 부족한 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화대도 두 기관 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성화대 기관을 설치한 뒤에야 조직위가 해당 기관의 위치나 규모 등의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천만 원을 들여 기단을 지은 인천시는 또다시 1억 5천여만 원을 주고 추가 기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기관 사이의 불협화음으로 성화대는 대회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설계 중입니다. 조직위는 성화대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인지도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화대는 인천시가 기단을, 조직위가 점화 부분을 각각 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점화 부분 높이가 높을 것으로 보고 기단을 낮게 했다. 그런데 조직위에서는 운동장에서 보이게 하기 위해 기단을 높여달라고 해 다시 짓게 됐다며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성화 개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총체적 위기라는 주제로 인천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현안들을 짚어봤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부실 공사와 완공이 한참 남은 숙박시설,
그리고 회전석, 관람석의 문제들까지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확실하게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 인천시장 안상수 의원의 송도 현안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반대가 있을 수 있죠. 또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세계적으로 의료 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민들이 특히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만, 사실 그곳은 우리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으로 나가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 또 외국인들 중에서 이제 아시아가 발전을 많이 하는데 특히 자기들 그 치료에 대해서 소위 VIP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치료를 국내에서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력이나 이런 게 국내 파일이 되는 게 좋을 게 없죠. 어떤 그 VIP들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외국 병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심지어는 태국 같은 데도 그 의료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치는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초기에 구상할 때 보면은 정말 아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외국인 그런 의료 그 환자들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국인 말하자면 어떤 고객을 유치를 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의료 수준이 그 의료진들의 어떤 그런 수준이 세계 최고급이라는 거예요. 아주 탑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는 탑인 그런 의료기관하고 같이 조인트해서, 제 경우는 이제 제가 했을 때는 존스 홉킨스하고 서울대병원을 조인트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시아의 부자들이 다 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의료 산업을 얼마나 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할지하고 또 의료 수가를 올린다 할지하고의 연결 문제 때문에 그럴 텐데, 이거는 좀 엄격하게 잘 관리를 해서 내국인 치료는 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철저히 하여간 그러면서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클러스터의 어떤 앵커 시설로 이것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국내 의료 산업 특히 의료보험 체계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엄격한 장치나 그럴 제도적 어떤 이런 조심성은 필요하지만, 무대뽕 무슨 세월호 연결하는 건 아주 너무나 상상력이 풍부하네.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이죠.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인데, 이제 전임 시장 4년 동안에 아세안 게임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등, 아세안 게임 끝나고 나면 재정 파탄이 온다는 등 이렇게 스스로 비하하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안 하는 바람에 인프라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잘 맞추지 못했고, 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지를 않아. 이게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냥 힘을 붙일 텐데 시큰둥해가지고 이러니까 그게 자연히 어떤 추동력이 좀 상실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또 이렇게 잘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2달 반가량이 남았죠. 네. 두 달은 남았는데, 아마 좀 밤낮 없이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런 잘못된 것도 이제 물론 시멘트나 이런 게 숙성 기간이 있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제3연립교는 사실 이제 애초에 청라지구와 영종지구의 아파트나 택지를 분양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있는 가운데 세 번째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MRG 방식이라고 해서 통행료 모자라는 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리가 하나 더 생기면 지원금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좀 소극적이죠. 근데 그것도 그러나 서로 관점의 차이예요. 제가 인천대교를 건설을 했는데 그 경우에 처음에는 그 경우에도 처음에는 영종대교가 있는데 인천대교를 하면은 영종대교의 그 보상 금액이 늘어난다. 이게 제로섬 관계로 본 거지. 여기가 있는데 하나 더 생기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2배가 돼버렸어. 거의 2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래픽을 어떻게 보면 창출한 겁니다. 창출한 거예요. 나는 제3연육교까지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3연육교까지도 물론 약간 초기에는 이게 제로섬 관계로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변 개발을 하면은 이게 그 트래픽을 통행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이제 내 시각이고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제3연교를 어차피 건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는 기금을 5천억을 그 당시에 지금 LH 그 당시 토공에서 계정을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 뭐 7, 8천억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건설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돈을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결단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정부 고위층이 확인하는 것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거였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 유정복 시장이 굉장히 그 정부 쪽하고는 그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또 유 시장이 이제 공약을 그렇게 했는데 또 유 시장이 내가 이제 유 시장 선거를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후보가 되려고 그랬다가 결국 이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분을 지원을 했는데 제 공약을 승계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제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일단 제3연교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로 잘 할 수 있을 거다. 인천 현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